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불완전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건 살면서 그 어떤 도전도 안 한다는 의미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 금수저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고 특출난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심지어 나이도 먹었다. 하지만 나는 원하는 경제적 목표가 있다. 이런 구독자님들이라면요.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송정훈님의 아웃 오브 더 트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유타에 대뜸 푸드트럭을 세웠다. 유창한 영어는커녕 생존 영어도 겨우겨우 내뱉을 정도의 터무니없는 실력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전 재산은 1,500만 원이 전부였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2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셋이서 트럭을 꾸미고 간판을 올렸다. 무슨 용기에서 이런 대담한 일을 벌였느냐고 묻는다면 일단 마음먹은 일은 뭐가 됐든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이라고 대답하겠다. 실패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벌인 일에 내가 실패했으니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내가 조금 미숙했을 뿐이다.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겨우 7만 원을 벌었다. 아내와 함께 부족한 살림을 살면서 생활비를 걱정하던 그 시절이 마냥 매일같이 행복했다고는 하지 않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컵밥은 미국 내 60여 개의 매장을 갖췄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두바이와 파트너 계약도 마쳤다. 10년 전에는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씩 부수면서 내실을 다졌다면 지금은 눈앞에 산보다 더 큰 산이 온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간다. 여러 강연이나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한국 사회에서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가까웠다.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죄다 가뿐이다. 내 어머니는 이런 나와 자신의 아이가 놀지 못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나도 단 한 번도 내가 못났거나 문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랬지만 주변에서 늘 넌 안 돼, 잘못됐어 라는 말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 나는 문제아이고 안 될 사람인가? 하고 고민해 본 적은 있다. 좁은 틀을 깨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고 싶어 결정한 미국행이었지만 모두 나처럼 미국으로 가라거나 푸드트럭 장사를 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이런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말도 식상하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속한 상황이 전부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 어딘가에 더 크고 깊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에게 그곳은 유타였다. 당신도 당신만의 세상을 반드시 찾길 바란다. 적어도 나에게는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거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거나 대기업 출신이 아니라는 자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나는 앞서 말한 그 어느 조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 빠른 추진력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가끔씩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고 강단 있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실패가 두렵지 않은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 나도 당연히 실패가 두렵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누구나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입에 잘 내지 않는다. 내가 추진력이 있는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의 삶을 비교해보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완벽에 대한 강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듯하다. 스포츠를 배우겠다고 다짐하면 일단 책이나 유튜브 등에서 미리 이론을 싹 숙지한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방비부터 완벽하게 갖춘 뒤
한 달 배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스노보드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내게는 전용 방한복도 따로 없었다. 물론 근사하게 장비를 갖추면 더 좋았겠지만 스노보드와 장갑만 있으면 스노보드를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무작정 어딘가 올라가 일단 타보기 시작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 당연히 여러 번 넘어졌지만 다시 올라가서 또 그냥 타보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스노보드 타기가 익숙해질 때쯤엔 나만의 기술과 적당한 페이스가 만들어졌다. 일단 해보자던 작은 도전에서 얻은 그 짜릿함으로 인해 스노보드는 젊은 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나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면 남들이 보기에 무식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단 해본다. 그렇다고 완벽주의나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준비가 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식 푸드트럭을 열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명분으로 차일피일 지냈다면 영영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완벽이라는 기준은 누가 어디서 세워주는 걸까?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자면 내 추진력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모두 내 탓 혹은 내 덕분이라는 나의 삶의 태도에 있다. 나는 내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늘 명심하면서 완벽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느리고 다소 미숙하더라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 보이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당연히 결과가 늘 좋을 수도 없다. 노력하는 만큼 시행착오도 많을 수 있다는 이해와 인정 없이는 어떠한 도전도 할 수 없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문제는 산이 아니라 산을 대하는 자세에 있는 게 아닐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마음과 같지 않게 일이 엇나갈 때는 마냥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이걸 어떻게 잘 넘어볼까? 여기서 배울 점은 뭐지? 이것을 항상 치열하게 고민했다. 스케줄에서 실수가 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툴을 만들었고 재료나 준비물을 빠뜨리는 실수가 여러 번 생기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나는 또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존감과 자신감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맷집에서 생겼다. 푸드트럭을 몰고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도로 한가운데 멈춘 적도 있고 무작정 맛없다며 조롱하고 괴롭히며 인종차별을 하는 손님들을 만나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수십 개가 넘는 매장의 문을 닫아야 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야말로 매일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에너지이자 동력이 되어 주었다. 무슨 일이 됐든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똑같은 산을 올라가도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산에 있으니 당연히 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막 산에 오르기 시작한 사람은 중턱에 있는 사람과 같은 시선으로 풍경을 바라볼 수가 없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도 마찬가지다. 모른다고 인정해야 성공한다. 우리는 유독 모른다고 인정하는데 약하다. 잘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까봐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연기를 한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한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 작은 실수나 잘못을 숨긴 후에 시간이 지나 더 큰 화를 일으킨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 초반에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작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숨겼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곤란을 겪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대표님이 있다. 센스 있는 입담에 이야기할 때마다 참 즐거워지는 분인데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아까 말했던 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한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그의 태도가 참 멋져 보였다. 그런 그의 겸손함과 솔직함에 상대방이 되려 더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것에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굳이 되묻지 않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묻고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을 즐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태도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오해와 실수를 줄일 수도 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잘못된 정보를 고수하다 보면 더 큰 실수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완벽한 영어, 전문적인 회계,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난 남보다 훨씬 잘하는 나만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내가 부족한 영역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채워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절대 멀리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하지만 결국 시도 없는 변화 없고 실패 없는 발전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불완전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건 살면서 그 어떤 도전도 안 한다는 의미다. 새로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메뉴를 런칭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이렇게 급하게 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때 나는 빠르게 준비해도 늦게 준비해도 어차피 완벽할 수 없다면 액션은 최대한 빠르게 대신 실수를 최소화하면 되지 라고 말했다. 당신은 혹시 성공 확률을 100%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았다. 미국에 와서 첫 사업을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소개할 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성공 확률 100%의 영업맨이라고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웃곤 하는데 그럴 때면 나도 같이 웃어 넘기지만 사실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업에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영업이란 성공했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영업을 시도했다가 그날 성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진행 중일 뿐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하지도 않았다. 다만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릴 뿐이다. 평소에 실패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실패했다고 말하면 패배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일종의 과정이라거나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되돌릴 수 없고 실제로 거기서 끝난다. 진짜 실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뿐이라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나라고 왜 실패해 본 적이 없을까? 굳이 세어보자면 사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등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또 시도할 것임을 알기에 어떤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 정말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나를 거절했던 상대방에게서 먼저 비즈니스 메일과 전화가 왔다. 내게 실패란 이게 안 돼? 그럼 더 뛰어야겠네 하고 정체되어 있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촉진제와 같다. 거짓말 같은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나는 남들이 안 된다며 포기하라고 말했던 일을 해낸 순간 가장 큰 짜릿함을 느낀다. 그냥 하면 진짜 될까? 된다. 컵밥을 운영할 때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내가 일관적으로 보인 태도는 그냥 하는 자세다. 준비가 됐다면 지체하지 않고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본다. 생각만 했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기회를 직접 움직였을 때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완벽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숨어 있다. 컵밥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도 아니고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때도 아니었다. 낡은 푸드트럭을 타고
직원들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노래하며 컵밥을 그냥 팔 때였다. 매출이 많지도 않았고 고된 노동으로 매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왔지만 그 시절은 가장 순수하게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하던 바로 그때였다. 결국 컵밥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한 후 지체 없이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없이 일단 그냥 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유타에서 컵밥을 팔겠다고 했을 때 10명 중 9명이 안 될 거라고 말했다. 분명히 망할 거라면서 말리는 사람들만 있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믿었다. 반드시 통할 아이템이라는 것도 확신했다. 컵밥이 점차 성공의 궤도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안 될 게 뻔한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혀를 차던 사람들도 태도가 달라졌다. 자기도 언젠가 하려고 생각했었던 아이템이라면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이 곧 인생이 되지는 않지만 생각에서 더 나아간 행동은 인생이 된다. 아스팔트를 뚫고 자란 잡초같이 살아라. 평소에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밥 잘 먹고 싹수만 있으면 된다. 아내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눈을 흘기지만 내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뿐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성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모와 단절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공부는 아이의 수많은 방향 중 하나일 뿐인데 공부를 못하면 마치 아이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낙담하는 부모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 아이가 대학교를 안 가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괜찮다. 행복의 척도가 공부였다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어야 하는데 꼴찌에 가깝던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내일 모레면 50살에 가까워지는 지금도 내 삶은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삶의 중심엔 공부가 아닌 행복하고 건강한 경험들이 있었다.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건 초등학교 받아쓰기 만점과 같은 성적 중심이 아닌 어릴 적 시골에서 물놀이를 하던 부모님과의 추억,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서 놀았던 즐거운 기억, 혹은 길거리에서 주운 10,000원짜리 지폐 가득하던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던 정직함, 식당에서 손님들을 웃게 하던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다. 내 딸 아이가 6학년 2학기에 A+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잊어버려도 친구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같이 쇼핑하고 왕복 1시간을 운전해준 아빠에 대한 감사함은 기억나지 않을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날, 학교 앞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추억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내겐 성적보다 이러한 행복한 기억들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다. 그래서 한창 자라는 내 자녀들에게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다. 세계 1등 자산가가 과연 행복으로도 1등일까?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대기업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더 행복할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경우를 훨씬 많이 봤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패자나 패배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을 깨고 우물 밖으로 나와 보기를 바란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아스팔트를 뚫고 자란 잡초가 눈에 들어왔다. 좁은 틈을 비집고 싹을 틔우느라 예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마치 나 여기 있어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당당히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패기와 투지가 느껴졌다. 편한 곳을 놔두고 굳이 아스팔트 속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 꼭 내 인생 같아 괜스레 눈물이 났다. 아마 그때 내 삶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날따라 그 잡초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건지도 모르겠다. 누구 하나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기보다 안 될 거라고 손가락질부터 했던 나의 시작은 작고 초라했다. 나는 멀리 돌고 돌아 지금 이곳에 와 있다. 앞으로도 나의 여정은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나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의지와 투지를 가진 잡초의 삶을 고르겠다. 따뜻한 곳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화초는 아무리 봐도 나와 닮지 않았다. 완벽과 거리가 먼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이로운 잡초가 역시 더 끌린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아스팔트를 뚫고 자란 잡초는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겪을 것이다. 사방에 뜨겁고 딱딱한 벽돌을 동반자 삼아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듯 나와 꼭 닮은 이 잡초는 꿋꿋하게 잘 버텨낼 것이다. 당신 생에서 완벽한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때는 없다. 최소한의 움직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나아가라. 그리고 그때그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나아가면 된다. 온실은 없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뜨겁고 딱딱한 벽돌들, 그 벽돌을 당신의 동반자로 삼고 당신의 길을 기쁘게 가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